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3일 개천절 새벽 4시입니다. 해외에서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 사업자 선정과 이익 배분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여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겐 매우 위협적인 법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사는 자신의 입으로 최근에 그 사업은 설계를 사실상 내가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유동규 씨와 이게 공범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추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더구나 이게 보통 범죄도 아니고 액수, 그러니까 그 범죄와 관련된 액수가 5억 원을 넘으니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겁니다. 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경제윤리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 피해액 또는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을 때 적용되는 겁니다. 만약 요사이 세론에 거론되는 대로 이게 그 액수가 제3자에게 이득을 주고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친 그 액수가 50억 원이 넘는다고 그런다면은 그 형량이 어떠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형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득액이 제3자가 이득을 본 거죠. 여기서는 화천대유 등등의 이런 사업자입니다. 그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속영장의 가장 중대성이 바로 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 혐의를 적용을 했고, 이재명 지사가 바로 이 배임 혐의를 받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미 자기가 실토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백 비슷하게 해버렸는데, 앞으로 이 수사의 칼날이 유동규 씨를 넘어서 이재명 지사를 겨냥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 팀장 김태훈 4차장 검사는 어제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 등 혐의를 적용을 해가지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유동규 씨는 지난 1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한 병원 응급실에서 체포되어가지고 12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어제도 다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자산관리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에 과도한 배당 이익이 가도록 하는 이익 배분 구조 설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분 50% 플러스 1주를 투자해가지고 1,830억 원을 우선 배당받았는데, 민간 사업자로 참여한 성남의 뜰의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은 합쳐서 7%에 불과한 지분을 갖고도 4,040억 원의 배당 이익을 누려 특혜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성남의 뜰 주주협약서 작성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시로 민관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고
유 전 본부장에게 이를 캐물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한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당시 캡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입니다. 캡 조항만 있었다면 지금의 대장동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당시 캡 조항 삭제를 반대하는 직원들은 유 전 본부장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만 넣었더라면 특혜가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동규 씨가 그것을 넣지 말라고 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무리를 하게 된 것은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온 것인지 아닌지가 앞으로 가장 큰 쟁점이 될 겁니다. 검찰은 이 같은 특혜성 이익 배분 구조 설계의 대가로 유동규 씨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추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에는 그런 뇌물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 전 본부장에게는 화천대유 관계사 중 하나인 천화동인 1호를 차명 소유하면서 7억 원대의 배당 수익을 약속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으나 이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런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유동규 측 변호인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두고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을 지낸 정모 변호사와 천연비료 사업을 함께하면서 사업 자금을 빌린 것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차용증을 쓰고 11억 8천만 원을 빌렸고 천화동인 1호의 수익금은 김만배 씨가 이미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을 했는데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빌렸다고 주장하는 11억 8천만 원이 사실상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고 대가로 받은 뇌물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여기서 유동규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압수수색을 할 때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숨기려고 했다. 던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 이래가지고 영장이 발부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한 기자가 성남시 공영개발 시스템을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하신 거로 아는데 지금 이분이 캠프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분은 캠프에 없습니다. 작년 경기관광공사를 사장을 하다가 몸이 안 좋다고 작년에 퇴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실 이재명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실무자로 당시에 동시주택공사 담당 임원이었다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혹시 또 먹튀할 수 있으니까 먹튀 못하게 이렇게 해라. 나중에 추가로 개발사업 참여자 개발 이익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1,000억 원을 더 받아라. 제가 시켰는데 결국 920원 정도 추산되는 사업을 그들이 하기로 해서 인가 조건을 바꿨고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가 이 설계에 관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유동규 씨에게 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이재명 지사에게는 매우 위협적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인데 검찰은 유동규 씨가 이런 범죄 행위로 성남시에는 손해를 화천대유 등 제3자의 이득을 취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배임죄를 적용한 겁니다.
문제는 그러한 사업 설계를 유동규 씨가 이재명 지사의 지시나 양해하여 하였다면은 그건 이 지사가 주장한 대로 이 지사가 공범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득의 규모가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제3조는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 또는 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